매일경제TV 조간 헤드라인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즉 우한 폐렴에 대한 사람과 사람 간의 전염이 공식 확인됐습니다. 다보스 포럼에서 2명 중 1명꼴인 53% 기업 경영자들이 경기 부진을 진단하면서 2년 연속 경기 비관론을 제기했습니다. 정부가 청해부대 작전 지역을 확대하는 형식으로 사실상 호르무즈 해협에 독자 파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미국 우선주의를 기치로 내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 각국과 벌이고 있는 통상 전쟁에서 잇따라 승전고를 울리고 있습니다. 강원도 양양 기반의 신생 LCC 플라이 강원이 지난달 말 국제선 취항에 처음 나선 이후 한 달 가까이 절반도 안 되는 저조한 탑승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자 매일경제신문에는 어떤 경제 이슈와 뉴스들이 실려 있는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매일경제 조간브리핑 인사이트K의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첫 번째 기사는 우한 폐렴 소식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지금 중국 당국은 초비상에 걸린 상태입니다. 오늘자 매일경제신문 2면에 실려 있는데요. 함께 보시죠. 네, 앞서서 저희가 속보로 미국에서도 환자가 확인이 됐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기사 제목을 보면요. 중국 우한 폐렴, 사람 간 전염입니다. 의료진 15명도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기사 내용을 통해 자세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즉 우한 폐렴에 대한 사람과 사람 간의 전염이 공식 확인이 됐습니다. 이 사람 간의 전염이 확인이 됐고 의료진도 지금 중국에서 대거 감염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우한 폐렴의 발병 현황이 지금 어떤가요, 소장님? 많이 걱정이 됩니다. 네. 이게 우리가 홍콩, 중국 사스의 트라우마도 있고 우리에겐 또 메르스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산업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 과연 중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지, 이게 동남아 경제에 또 세계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도 상당히 걱정이 되는데 우선 이게 중국 보건당국이 우리가 굳이 따를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한 폐렴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이야기를 해달라. 왜냐하면 이게 더 지역명을 이야기하면 공포가 커진다는 그런 염려 때문인데 이게 한 가지 왜 그러면 폐렴이냐. 이 증세가 폐렴하고 비슷합니다. 이 고열이고요. 그다음에 기침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호흡곤란으로 이어집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것이 상당히 위험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스는 아닙니다. 그런데 사스나 메르스도 코로나 바이러스 일종인 거죠. 왜 코로나냐? 태양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불꽃이 이렇게 튀어나온 돌기 부분이 있죠. 그게 코로나거든요. 이게 바이러스 모양이 이거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인데 사스는 아니다. 근데 이게 염기 서열로 보면 89.1%가 일치한다고 합니다. 이게 박쥐로부터 비롯된 것이 사스였는데 이번에 이거 역시 동물로부터 감염이 시작됐다, 유발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우리가 이게 무조건 하고 당황할 것이 아니라 차근차근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중국 내에만 이미 이게 우리 매일경제 기사 기준으로 219명인데 지금은 훨씬 더 늘어났죠. 시시각각 변해요. 지금 사망자도 6명인데 지금 현재는 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질병관리본부에서 제공하는 뉴스 아마 거의 지금은 주의 단계인데 이게 저 올라가서 이제 경보 단계가 될 거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정확한 우리 또 매일경제 기사가 됐든 아니면 홈페이지가 됐든 아니면 질병관리본부의 정보를 좀 습득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나라도 중국 여행자 1명이 확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근접 접촉도 있다고 그러니까 보건당국에서는 격리 조치를 했는데 과연 어떤 식이 될지 검역 과정에 인천공항에 들어오는 검역 과정에서는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여러분들이 조심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발병지가 중국이기 때문에 중국 유행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의를 하실 필요가 있고 또 이런 증세가 있으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본인이 됐든 주변 사람이 됐든 1339로 전화를 해서 질병관리본부죠. 설명을 좀 받으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진원지인 우한을 넘어서 중국 내에서도 베이징과 광동성 그리고 상해에서까지 확인이 됐고 오늘 새벽에는 이제 미국 시애틀 인근에서 환자가 또 발생했다는 속보가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또 대이동을 앞두고 있는 춘절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심각한 상황인데 중국 당국의 대처 방안은 좀 어떤가요? 이게 30억 명이 연인원입니다. 네. 중국 인구는 13억으로 추정이 되는데 30억 명이 이동을 한다고 그래요. 전 세계적으로 사실은 이동을 하죠. 미국에 갔던 친척들도 이 기간에는 중국으로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는데 그래서 지금 중국 지도부는 바이러스 확산
통제를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진핑 주석이 나섰습니다. 이게 중국이라는 국가가 워낙 인구가 많은데 이런 질병이 나오면 그 불안감은 최고조로 확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회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시진핑 주석이 무조건 하고 막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강력하게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말만으로도 막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WHO 세계보건기구에서도 긴급회의를 열까 말까인데 연다고 합니다. 그만큼 아주 긴박한 단계. 이게 이른바 우한 폐렴을 넘어서서 법정 전염병으로 지정된 만큼 네. 이게 이 세계보건기구 차원에서 관리가 될 전망입니다. 네, 뭐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제 사스급의 법정 전염병으로 이제 지정까지 된 상황인데 우한 폐렴과 관련해서 지금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그 가장 우려가 되는 건 네. 우리나라죠. 우리나라의 이제 질병관리본부에서 지금 긴급하게 또 신속하게 대처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중국에서 또 이 춘절 기간 중에 우리 설 연휴 기간 중에 약 한 13만 명 정도, 이게 추정입니다. 네. 정도가 방한할 예정을 합니다. 물론 관광이니까 나쁜 이유가 전혀 아니죠. 그런데 그 중에서 누구를 또 이 의심 환자로 가려내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또 민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잠복 기간 중에는 이게 또 발견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인천공항 가보면은 입국하는 사람들 이렇게 카메라, 이게 열 반응 카메라입니다. 이게 측정을 하는데 네. 100% 정확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대중시설로 갈 때는 주의를 거듭하실 필요가 있는데, 이제 발원지가 우한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걱정되는 게 우한이 인구 1,000만 명이 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1,000만 명이 넘는 곳에서 하루에 고속철도만 400편 이상이 지나가는 곳입니다. 네. 그만큼 교통요지의 중심지거든요. 바로 이곳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우리가 부정확한 정보를 공유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셨다시피 우리가 예전에 사스와 메르스로도 홍역을 치른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더 빠르게 확산이 되면은 뭐 경제까지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소장님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앞으로 이제 확산 속도 여부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기사는 중국의 우한 폐렴과 관련된 얘기 나눠봤고요. 두 번째 기사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어제 이어서 오늘도 이 매일경제신문에는 다보스 포럼에 대한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기사 제목은요, 글로벌 CEO 경제 최대 위협은 과잉 규제, 무역 갈등 재점화입니다. 기사 내용 함께 보시죠. 네, 다보스 포럼에서 2명 중 1명꼴인 53% 기업 경영자들이 경기 부진을 진단하면서 2년 연속 경기 비관론을 제기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부정적으로 향후 경기를 보는 것 같습니다. 네. 미중 무역 갈등의 불씨가 여전한 데다 여러 가지 대외 변수들이 또 글로벌 CEO들의 불안 심리를 부추기는 듯한데요. 전일 이제 또 IMF가 다보스 포럼에서 세계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글로벌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어떤가요? 올해는 좀 나아진다고 했었던 것 같은데. 그랬는데 네. 지금 이 비관론이 나왔습니다. 이게 다보스라는 것이 이른바 뭐 아재 개그 하나 할 거예요. 다 보스입니다. 다 정상급에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서 그러네요. 우스갯소리로 네. 다보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우리 또 매일경제 장대한 회장께서도 27년째 참석을 하고 계시는데 네. 그만큼 여기가 세계 경제 전망의 바로미터예요. 근데 여기서 비관론이 나왔는데, 근데 이 비관론의 좀 이면은 그런 경계하는 의견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곳이기 때문에 너무 우리가 이것을 비관으로 볼 필요는 없겠지만, 우선적으로는 중요한 설문조사 하나가 발표가 됐습니다. 여기 이제 참석하는 CEO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을 실시했는데, 프라이스 워터하우스 쿠퍼스의 밥 모리츠 회장이 이 결과를 이제 발표를 하면서 그런 비관론을 이야기를 했거든요. 무슨 이야기냐? 직전 다보스 포럼의 설문조사 때는 3명 중 1명 정도가 비관론이었다면, 네.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2명 중 1명이 이 경기 부진을 진단하면서 2년 연속 경기 비관론, 이게 좀 힘이 실리는 그런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비관론이 또 팽배한 것은 사실이다라고 모리츠 회장은 설명을 하면서, 근데 좀 심정 분석을 해보면 이 세계 경제가 심각한 정도의 경기 침체로까지는 이어지지 않는다. 약간 좀 주의하고 또 경계하는 그런 설문조사의 결과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렇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최대 경제 위험 요인은 뭐냐? 과도한 규제다. 과도한 규제가 가장 높았고요. 그 다음에 이 무역 갈등이다. 이 과도한 규제의 이 쏙뜻은 뭐냐면 바로 보호무역입니다. 이 보호무역 갈등 때문에 미중 갈등 계속
어느 정도 수준으로는 계속 된다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 또 하나는 여러 가지 중에서도 기술 규제가 특히 심하다. 지금 또 미국과 중국 사이에 펼쳐지는 것도 대체적으로 기술 규제거든요.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경기가 좀 성장하기가 왜? 이게 5G, 인공지능, 자율주행을 이야기했는데 이런 규제들이 작동하면 조금 어렵지 않겠냐. 이런 전망이 나옵니다. 네, 이번 다보스 포럼의 또 화두 중에 하나가 기후 변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기후 변화에 대해서는 기업들이 또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나요? 좀 관심 바뀌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 설문조사의 내용을 보면 세계 경제의 위험 요인으로서 기후 변화는 관심박 한 11위 정도에 거쳤습니다. 설문조사의 순위를 보면은. 그래서 이제 반 모리치 회장도 세계 경제 포럼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기후 변화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 왔는데 정작 기업인들에게는 이 기후 변화에 대한 관심보다는 당장 당면한 눈앞에 있는 과제에 더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또 일침을 놓게 됐는데요. 이 기후 변화가 그렇지만 네, 뭐 투베리도 이제 연설을 했더라고요. 그렇죠. 툰베리가요. 네, 타임지 표지를 또 장식했던 네. 16세의 스웨덴 환경운동가이기도 하죠. 오, 지금 나오네요. 네. 네. 언제로 봐도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자극을 받았습니다. 일단은 저런 연설도 있었기 때문에 네. 기후 변화가 또 기업에는 새로운 또 기회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 환경 관련된 기술을 또 개발할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새로운 또 도약대가 마련될 수 있는 것이 기후 변화와 관련된 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눈여겨볼 부분은 이 에코 환경과 관련된 기업들이 어떤 성장을 보이는지도 좀 볼 필요가 있겠는데 여기서 또 주목해야 될 나라가 중국입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다들 기후변화가 관심받기인데 중국 CEO들만큼은 환경이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런 응답 비율이 상당히 높아서 이때 한번 기회를 포착하는 나라가 중국이 아니겠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거든요. 중국이 이렇게 행동하면 우리도 뭐가 좀 우리 경제에 이익이 되는 것이 있는가를 살펴서 우리도 좀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의 좀 대등한 관계로까지 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보스 포럼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된 기사가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이제 기조 연설을 했는데 역시나 미국의 성장을 강조하면서 자화자찬을 또 아끼지 않았더라고요. 어떻게 네, 그렇습니다. 보셨어요? 이게 제가 네. 그도 말씀드렸지만 2017년 다보스 포럼에 참석을 했었거든요. 그때만 네. 온갖 자랑을 다 늘어놓고 아메리카 퍼스트, 미국 우선주의를 이야기하면서 중국을 견제하는 모습이었는데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16년 대선 바로 몇 달 뒤에 다보스 포럼이었거든요. 네. 올해 뭐가 있습니까?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거든요. 실컷 본인이 잘한 거 다 자랑을 늘어놓는 자리가 바로 다보스, 정상들만 모이는 이 포럼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보스 포럼과 관련된 얘기 저희가 두 번째 기사로 만나봤습니다. 매일경제 조간 브리핑 세 번째 기사 이어가겠습니다. 호르무즈 독자 파병과 관련된 내용을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자 매일경제신문 6면입니다. 기사 내용 보시죠. 네, 기사 제목을 보면요. 미국과 이란과 관계 모두 고려, 청해 부대의 작전 반경 3.5배 확대입니다. 기사 내용을 좀 자세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의 독자 파병을 결정한 것은 우리 선박의 안전과 원유 수송로 보호 그리고 한미 동맹, 이란과의 관계 등을 모두 고려한 절충안으로 일단은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결국에는 독자 파병으로 결정이 내려졌더라고요. 정부의 입장이 뭔가요? 그렇죠. 독자 파병이 네. 무슨 뜻인가 생각했는데 정말 이창진 앵커가 너무 이렇게 어휘 선택을 잘해요. 다 고려한 겁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없게끔 하는 데 최선의 선택이 독자 파병이다. 그동안 좀 고심을 많이 했었잖아요. 그랬죠. 네. 그런 내용들을 또 우리가 계속해서 매일경제신문에 실리고 있는데 우리 매일경제가요. 이게 경제 관련 기사도 좋지만 외교안보 기사도 너무 좋습니다. 이 네. 내용을 보면 아주 이게 논리적으로 잘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왜 독자 파병이냐. 정말 우리가 이게 함대가 가면은 이란이 단교를 하겠다 그랬거든요. 네. 그런 만큼 파병은 파병인데 함대가 가는 파병은 아닌 파병. 그러니까 청해 부대의 독자 파병입니다. 우리 청해 부대 하시면 잘 알죠. 바로 아덴만 해적을 대치하는 역할을 해왔던 것이 바로 이 아덴만 청해 부대거든요. 근데 이 청해 부대에서 단 한 대의 군함이 일단 기본적으로 이게 지난해에 우리가 호르무즈 파병을 국회에서 동의안이 통과되면서 법적 근거를 만들어놨어요. 작전 지역을 확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참전이나 파병으로 인식되기보다는 청해 부대가 무슨 이유 때문에 우리 기업과 국민의 안전이죠. 왜? 이 중동에 불안하고 또 우리 유조선이 쉴 새 없이 지나가는 호르무즈 해협이기 때문에 이 해협에 우리 군함이 가서 우리 국민들의 안전, 국가의 이익을 우리가 이게
보호하는 것이 뭐가 문제가 되느냐. 이렇게 이란에게도 이야기하고 미국은 또 미국대로 일단은 파병 형태의 또 이런 방식이 좀 다른 방식이긴 하지만 파병은 파병이니까 이걸 인정받을 수 있는 네. 그래서 선박의 안전, 우리 선박의 안전입니다. 기업의 또 동맹 관계도 모두 고려한 그런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독자 파병이라고 했고요. 우리 정부가 공식 발표를 안 했습니다. 왜? 이게 아주 민감하기 때문에 그냥 좀 가급적이면 큰 분란 없이 넘어가자. 이런 우리 정부의 방안도 실려 있습니다. 이 파병에 대해서 최근까지도 이제 정부가 고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네. 독자 파병을 결정하게 된 배경이 뭘까요? 그러면 소장님. 그렇죠. 파병을 네. 또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또 미국도 이제 파병을 계속해서 요청을 해왔고 최근 또 큰 논란이 됐었죠. 어제 해리슨 미국 대사도 끊임없이 파병해야 된다. 근데 이 파병이요. 우리가 좀 작년 기사를 읽어보시면 네. 호르무즈 파병이 어떤 의미가 그러니까 미국이 중동이 불안하고 이란하고 전쟁하기 위해서 한국도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이게 호르무즈 해협의 안정을 위해서 이게 일종의 연합 형태의 작전을 구상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기에 한국도 참여해라. 중동이 불안해지면 한국도 안 좋지 않느냐.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파병을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만큼 그런데 이제 여기에 계속해서 좀 미국의 신경을 건드렸던 것이 러시아, 중국, 이란이었었죠. 우리 조간 브리핑에서 소개를 해드렸고 이 중동 불안이 상당히 심각해질 수 있다 갔는데 이것이 지금은 소강 국면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우리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국가가 일본이거든요. 네. 자, 일본도 동맹, 미국의 동맹. 우리도 동맹인데 일본은 파병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우리와 비슷한 방식으로. 그러니까 일본도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이렇게 하면 미국이 이해해 줄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또 동맹이 임박한 위험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나름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이 이라크에 있는 미군 기지들이 포격을 당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또 안 보낼 수가 없는 입장인데 문제는 이겁니다. 앞으로 이렇게 만약에 전쟁이 유발될 경우에 우리가 참전을 하느냐 마느냐 이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정부가 미국이 주도하는 호르무즈 호위 연합에 참여하는 대신에 청해부대 작전 지역을 확대하는 형식으로 독자 파병을 결정했다라는 소식 저희가 만나봤습니다. 네, 다음 기사는 오늘자 매일경제신문 국제면으로 가보겠습니다. 12면입니다. 기사 제목은요. 이 프랑스 디지털세 유예 받아낸 트럼프 무역협상 승승장구입니다. 미국 우선주의를 이제 기치로 내걸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인데요. 기사 내용을 보면요. 세계 각국가 벌이고 있는 통상 정쟁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잇따라 승전고를 올리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국 IT 대기업을 상대로 디지털세를 부과하려던 프랑스 정부와의 협상에서 사실상은 이제 판정승을 거뒀다. 뭐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번에 마크롱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디지털세와 관련해서 어떤 의견들을 나눈 건가요? 판정승이라는 이야기가 맞을 거예요. 네. 트럼프 대통령 나 잘하지 말입니다. 신났지 말입니다. 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올해 대선이 있으니까 최대한 지금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미국 지금 또 탄핵 위기에 처해 있거든요. 물론 탄핵이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런데 이제 곳곳에서 경제 성장보를 올리기 때문에 재선 가능성이 서서히 높아지고 있다. 이런 설명이 나왔는데 이번에의 설전은 바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입니다. 프랑스 우리가 설명을 조간 브리핑에서도 해드린 적이 있는데 구글,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자, 미국을 중심으로 한 이런 IT 기업, 중국 회사도 있습니다. 지금 네. 알리바바에 대해서도 디지털 세계를 먹이겠다고 그러고요. 일본의 또 대표적인 IT 기업 중에 라쿠텐이 있는데 여기에도 디지털 세를 먹이겠다라는 것이 프랑스의 입장인데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 알았어. 그러면 우리는 프랑스 와인, 치즈에 왕창 관세 매길 거야. 이렇게 또 얼음장을 놨습니다. 그랬더니 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물러섰습니다. 일단 미룰게요. 1년 유예를 한 것이 바로 판정승의 의미입니다. 네, 디지털세와 와인을 맞바꾼 격인가요, 여 소장님? 네, 그 외에도 이제 기사 제목을 보시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협상이 승승장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무역 협상에서 이룬 결실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요즘에 제가 이게 경제 관련 특히 이제 미중 무역 협상을 보면서 류허 중국 부총리가 정말 고생 많이 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백악관 오벌 오피스까지 갔었죠. 1단계 서명했습니다. 이게 또 성전보죠. 성전보를 또 올렸는데 2단계 협상에 곧 들어가겠다. 트럼프 대통령이 왜 이럴까? 살라미 전법입니다. 계속 하나씩 뉴스를 터뜨린다. 언제까지? 대선 직전까지. 이게 또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이기 때문에 성전보가 계속 나올 가능성이 높고 또 하나는 나프타 탈퇴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걸
탈퇴는 안 했지만 미국의 생각대로 USMCA 이걸로 교체를 했습니다. USMCA. 이거 아마 이거 해설해드리는 분이 잘 없을 텐데 US, 미국이 최우선이 되는 그런 협정을 갖다 체결한 거죠. 네. US 다음에 M이 오죠. M이 멕시코입니다. C는 캐나다, A는 어그리먼트, 협정이거든요. 이 협정이 얼마나 웃기는 협정이냐면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의 공식 명칭이 미국에서 쓰는 표현이거든요. 자, 멕시코로 가면요. 멕시코가 제일 앞에 나옵니다. 캐나다로 가면 캐나다가 제일 앞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도 미국 우선주의를 하니까 이름도 원하는 대로 써라. 이렇게 돼버릴 정도로 트럼프 대통령 뭐 일견 굉장히 고집스러워 보일 수 있는데 미국 유권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경제 성전보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중국과의 무역 합의 그리고 USMCA와의 타결, 여기에 프랑스의 디지털세까지 일단은 뭐 트럼프 대통령은 얻고자 하는 거는 모두 얻어낸 상황이고요. 앞으로 이제 유럽연합과의 무역 협상 그리고 북한과의 또 북핵 협상을 대선까지 어떻게 마무리할지가 상당히 궁금합니다. 네, 다음 기사 이어가 보겠습니다. 마지막 기사는 오늘자 매일경제신문 20면의 기사로 보겠습니다. 기사 제목은요. 탑승률 44% 플라이 강원 호된 신고식입니다. 기사 내용을 보면요. 강원도 양양 기반의 신생 LCC 플라이 강원이 지난달 말 국제선 취항에 처음 나선 이후로 한 달 가까이 절반도 안 되는 저조한 탑승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플라이 강원은 신생 막내 항공사입니다. 지금 취항 이후로 낮은 탑승률로 상당히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탑승률 현황이 구체적으로 어떤가요? 이게 얼마만큼이나 우리가 네. 이 적정 행정, 그다음에 후발주자의 어려움 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LCC가 이른바 우리가 젊은 세대들이 이야기하는 가성비가 높은 항공사거든요. 그런데 정말 대부분의 서비스는 제외하고 철저하게 가격 지향을 하는 그런 항공사인데 지금 양양을 공항으로 하는 네. 공항으로 하는 플라이 강원이 출범을 했습니다. 이제 후발주자죠. 그런데 탑승률을 보면은 타이페이 이거 봐 대만입니다. 이게 대만이 상당히 인기가 있는 구간이거든요. 최근 들어서 대만 관광객이 점점 맞아요. 늘어나고 있는데 네. 이게 탑승률이 절반도 좌석을 못 채우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데 기존 LCC와 비교를 하더라도 평균 탑승률이 44%밖에 안 되는데 지금 보면 기존의 다른 지역의 공항을 모 공항으로 하는 저가 항공사들이 있죠. 그런 항공사들은 지금 같은 목적지인 대만행 비행기 꽉꽉 찹니다. 그러니까 진에어가 92%고요. 제주항공은 86%, 그다음에 에어부산 84%, 이렇게 80%가 넘는데 네. 플라이 강원만 양양을 출발로 하는데 이게 탑승률이 44%밖에 못 미친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 국내에서 서울 가고 부산 가고 하는 게 먼 거리가 아니거든요. 인천공항 와서 대만 가면 되는데 굳이 양양에서 이런 노선을 만드는 것이 합리적이었을까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네, 지금 뭐 플라이 강원 입장에서는 좌석을 다 채우지 못한 채로 취항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플라이 강원이 이렇게 출범 초기에 어려움을 겪게 되면은 또 다른 항공사들이 취항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LCC가 어떤 영향을 전체적으로 받게 될까요? 이게 좀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또 후발주자가 청주를 모 공항으로 하는 에어로 K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인천을 모 공항으로 하는 에어 프레미아가 있습니다. 근데 청주에서 출발한 에어로 K에 대해서도 괜찮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결국 에어 프레미아가 인천을 모 공항으로 하지만 괜찮겠느냐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게 과당 경쟁입니다. 네. 이게 지나치게 출혈 경쟁을 하다 보니까 이것 자체가 실제 수익성을 고려하지 않은 또 지역의 민원에 대해서 너무나 지나치게 의존했던 우리 지역으로 유치해 주세요. 이런 것 자체를 왜 국토교통부에서 좀 더 고려하지 않았을까? 그러면 노선이라도 좀 적절하게 배치하는 또 수완이 발휘돼야 됐었는데 말 그대로 탁상행정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고 지역 민원 도로 줬잖아. 이런 것만으로는 우리가 충분한 해명이 안 될 것 같고요. 그런데 또 이걸 또 지나치게 우리가 비관적으로 볼 거냐. 그건 아닌 게 에어로케이는 일단 청주, 제주 노선이거든요. 네. 이건 또 꽤 탑승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또 에어프레미아는 인천이라고 하는 정말 이게 또 인천공항은 다들 쉽게 접근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또 목적지를 어디로 선택했냐면 요즘 잘 나가는 베트남이라서 너무 비관적으로 볼 것만은 아니지만 과당 경쟁은 적절히
조정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 과다 경쟁 속에서 얼마나 또 독보적인 차별화를 가지는지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 기사까지 저희가 살펴봤고요. 매일경제 조간 브리핑은 오늘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인사이트 K의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